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생각이 날 때마다 가끔 여기 와서 다른 분의 주식 인생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서야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혹여나 제가 보낸 사연을 보시고 단 한 분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우선 여기 주식으로 실패의 쓴잔을 드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물론 저 역시 5년간 3억 이상을 주식으로 말아먹고 지금도 여러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나는 하루에 몇 %를 먹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낸 사연을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와 같이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주식에서 가능하시면 손을 떼시라고 권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주식으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한 주식책들을 수차례 탐독하였고 애널들의 말장난도 많이 듣고 매매에 임해봤지만 결론적으로 얻은 것은 성격적으로 주식에 맞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잘나신 분들 중에 나름대로 노력으로 비법을 터득해서 돈 버신 분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성격적으로 냉철하고 자신의 의지를 제어하는 탁월한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저와 비슷한 부류, 성격이 급하고 화끈하고 집착이 강하신 분들, 미수로 한 방에 만회하려고 하며 올라가도 끝을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것은 천성이라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잘난 척하는 놈들의 꼬임에 빠져 비법을 전수받으면 원금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더욱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질 뿐입니다. 자신의 성격이 급한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종목이 있다면 보유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현재가를 무지하게 궁금해합니다. 변화하는 현재가를 자주 보다 보면 자주 거래를 하게 되고 결국은 증권사 좋은 일만 시켜줍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90% 이상은 나중에 쪽박차고 후회하는 게 주식시장이니 더구나 저와 같이 성격이 비슷하신 분들은 제발 주식하지 마시고 다른 일을 찾아보시지요. 어떤 분은 주식으로 빵꾸난 대출금 채우려고 매일 새벽에 배달로 50만원 번다고 합니다. 얼마나 현명한 판단입니까? 물론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시겠지만 그분은 새벽에 배달하고 나서 하늘 한번 쳐다보며 별을 볼 여유는 찾았겠지요. 지금 주식에 몰두하시고 계시는 분 중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낄 분들 거의 없습니다. 저 별이 빨간 똥침으로 변해 상한가 한 방 찔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요. 성격이 급한 분이 주식을 계속 하시게 되면 가정도 편치 못합니다. 물론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격이 더욱더 조급해져 와이프나 애들에게도 사소한 것에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기도 하지요. 주식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의 대출을 갚고 원금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한방이 주식에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그만두고 미친 놈처럼 집 주위를 한번 달려보십시오. 숨이 차서 주식 생각은 나지 않고 땀이 나니 샤워하면 시원해지고 달리면서 하늘도 한번 보시지요. 별을 별로서 보시고 하늘을 하늘로 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90%는 사실 부질없는 근심의 소산이라고 합니다. 부디 성격 급하신 분들은 원금 생각 나머지 빚 생각들을 모두 잊고 주식을 정리하시고 새 출발을 권합니다. 정말 괴롭네요. 오늘 부모님한테 금전적으로 거짓말을 했네요. 제가 젤로 싫어하고 경멸하는 게 거짓말인데 결국 제가 그런 걸 했네요. 참 제가 미쳐가고 있네요. 2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먹을 것 안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작년 9월에 주식을 입문했죠. 그 전에 군대 전역하고 대학 복학해서 2년 정도 소액으로 하다가 쉬고 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2,500만원 정도를 모았죠.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진 계속해서 백전백승하면서 수익금도 꽤 되었습니다. 주로 스윙을 했거든요. 근데 악의 근원은 4월 중순 아마 20일경쯤 됩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보고 들어갔는데 처참하게 깨지고 마이너스 600만원 털고 나왔죠. 크게 한 방 맞았죠. 저도 다른 개미들이 같았죠. 저도 이때부터 완전 이성상실입니다. 뭐 이것저것 잴 것도 없이 거의 풀미수에 몰빵을 밥 먹듯 했죠. 코스닥은 안 들어가고 주로 거래소 지수주 위주로 들어갔는데 역시나 완전 초전 박살이 더 났죠.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장이었죠. 다들 대세하락이라고 했죠. 주식 계좌 보니까 마이너스 500만원, 그 다음 달에도 마이너스 500만원,
또 그 다다음 달에도 마이너스 500만 원 정도 시원시원하게 털리고 있네요. 직장은 다니고 있습니다만 우울하고 하루하루가 괴롭네요. 지금이라도 다 털고 나갈까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억울해서 못 살겠고 그냥 보유하고 있자니 답이 안 나오고 털고 나가면 다시는 주식은 안 하려고요. 괴롭네요. 집에서는 제가 장남이라서 결혼도 빨리 하라고 하는데 저도 결혼은 빨리 하고 싶고요. 주식을 정리하고 또 거지 같은 생활을 시작해야 하나. 궁상 떨면서 이젠 그런 생활하기 싫은데 말이죠. 이젠 그런 궁상 맞은 생활 못할 것 같아요. 하소연할 데는 없고 정말 답답하네요. 매수에 서두르지 마십시오. 보통 매수할 때의 전일의 차트를 보고 좋아 보이는 종목 또는 좋은 호재가 발생한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올려놓은 후에 당일 특정 종목이 막 올라가면 이 종목은 분명 올라간다는 확신을 갖고 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해당 종목 차트를 확인하고 매수 주문을 클릭하는 순간부터 상승의 힘은 다운되고 서서히 밀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사면 상한가, 팔면 하한가 라는 말이 실감날 것입니다. 물론 더 상승하는 종목도 있죠. 그런데 과연 당신이 원하는 만큼 올라간 종목이 얼마나 되던가요? 30%도 안 될 것입니다. 승률이 50%가 되어도 세금과 수수료를 떼면 결국 손실인데요. 30%도 안 되면 손실이 크죠. 책에서 본 좋은 차트들, 고수들이 말하는 매수 포인트를 선택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손실을 볼까요? 당신은 뭔가 분명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기다림이죠. 선택한 종목들 중에 기다렸다가 오르는 종목을 보고 올라간다고 확신을 갖고 매수하는 것은 기다림이 아니죠. 그것은 남을 따라하는 추격 매수입니다. 그럼 뭘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은 숨어있는 매수세의 힘의 크기와 매도세의 힘의 크기, 그리고 매도자의 의향과 매수자의 의향을 당신 스스로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이것은 주가가 마구 올라가고 있을 때, 또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을 때, 마구 내려갈 때, 서서히 내려갈 때, 짧은 순간에 30분 안에, 1시간 안에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주포들의 농간에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매수하고 싶은 종목에서 그것을 느끼기까지 하루 또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분명 그것이 최상의 방법인데도. 그래서 매수할 종목이 있다면 최소한 3시간 동안은 지켜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매도자와 매수자의 힘의 크기과 의도를 파악하고 어느 시점이 적정한 가격의 매도, 매수 시점인가를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주식에서 주식을 매수한 후에 그냥 놔두면 성공, 실패의 확률이 50%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수수료도 있거니와 감자 심지어는 상패도 있습니다. 주식은 분명 불리한 게임입니다. 49%의 성공 확률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이보다 더 적겠지만 복리 개념이 적용되는 게임이기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한 더욱 더 불리한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할 확률을 적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부단히 찾아 노력하는 분들만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방법들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매도 매수의 힘의 균형과 차트의 향후 방향이 여러분 스스로 느껴질 때까지 지켜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킬 수 없는 분이라면 최소 3시간 동안은 꼭 지켜보면서 매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일 노력과 노력을 기울여 선별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무리 지금 가파르게 신속히 강력하게 거침없이 상승한다고 해도 결코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제 경험상 대부분의 실패는 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힘의 균형과 바닥을 찾으려고 여러 시간 관찰을 하였고 그 후에 서두르지 않고 매수한 결과 이득을 남기는 횟수도 늘었거니와 거의 하한가에 가까운 가격대에서 매수하고 거의 상한가에서 매도하는 즉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는 횟수도 미약하나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 발생에 혹하지 마시고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찾아 매수한다는 자세로 부단하게 해당 종목을 관찰한 후에 서두르지 말고 매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바랍니다. 진정한 고수라면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며 아직까지는 주식으로 크게 성공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준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요원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오랫동안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번 깡통도 차보고 빚도 몇 억씩 지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이상하게 운이 트인 것인지 아니면 기나긴 세월 동안 제 나름대로 열심히 주식을 공부한 노력의 대가인지 아무튼 꾸준하게 투자 수익이 나면서 작년 4월 말에는 3억 5천이 넘는 그 많은 엄청난 빚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을 예전보다 20% 정도로 대폭 줄여서 순수한 제 여유 자금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진정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주식 투자를 즐기면서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주식에도 분명히 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도를 조금씩 알게 될수록 주식이 정말 무섭게 느껴지고 겁이 나더군요. 그 다음은 점점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사람도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 고개를 숙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아집과 교만, 그리고 잘못된 편견은 주위에 잔뜩 적들만 만들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본인은 마음속으로는 더욱 외롭고 괴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가는 신도 잘 모른다고 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넌센스일 것입니다. 정말 내일의 주가를 정확하게 맞출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물 옵션만 매일 해도 엄청난 재벌이 될 것입니다. 주식은 어디까지나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세 폭락이니 하락이니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신이 주식에서 성공한 진정한 고수라고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더욱 겸손해지는 것이 가장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하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투자 방법을 단타로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올리기에는 선천적인 끼와 젊음의 열정이 받쳐주지 않고는 주식시장에서 세금 수수료 이상 수익을 내기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젊은 혈기가 받쳐줄 때 한때지. 언제까지 극도로 에너지 소비가 큰 단타를 하기에는 30대 후반부터는 힘들지 않나 생각입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냐. 하루 잠자는 시간 외에는 삶의 열정을 쏟아부으며 매일 종목을 검색하고 내일 장을 준비하고 장중의 등락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을 하며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복잡해지는 생각이 많아 30대 후반에도 20대 후반의 열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면 그것은 너무 자신을 맹신하는 것 아닐는지요. 제도권에서 40대, 50대 넘어서도 유지하고 있는 유명한 펀드 매니저는 많지만 단타를 한다고 할 수 있는 트레이드는 20대가 최고조이고 30대 초반 이상을 넘어서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트레이드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짐작이 가시겠지만 장중의 등락을 따라가며 거래를 한다는 것이 전투기 조종사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젊은 열정과 체력 없이는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매매 관점의 변경을 요구하듯이 주식 투자자가 언제까지 젊음을 유지할 수 없기에 젊음을 유지할 때야 시초를 다투는 단타 매매를 하겠지만 조금씩 시장에서 나이를 먹어간다면 자신의 체력과 열정을 조절해 가는 매매의 회전 주기를 조금씩 늦추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단타가 나쁘다 장타가 좋다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경험이 중요하고 시장을 보는 직감이 그냥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 과정에서 만들어짐을 생각할 때 단타의 높은 회전율은 시행착오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단타에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은 분명 다시 잃어봤을 것입니다. 단타로서 수익을 내기도 쉽지만 그것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은 경험해봤을 것입니다. 쉽게 끄는 냄비가 쉽게 식어버리기 때문인데 끄는 냄비에 물을 다시 보온통에 넣을 수 있는 지혜와 냉철함만 있으면 될 텐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젊지는 않지만 스타크래프트 온라인 게임을 전 좋아합니다. 게임에서 보면 우승자 징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의 우승자는 다음 회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한 사람 빼고는 모든 우승자들이 연속 우승은 고사하고 다음 해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원인은 실력은 변화가 없는데 마음이 문제인 것이라고 분석한답니다. 정상을 달했을 때의 그 성취감과 자만심에 스스로 나태해진다고 하는데 단타에서 수익 또한 그렇다고 봅니다. 짧은 기간에 원금의 2배, 3배씩 벌었을 때 그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어김없이 다시 슬럼프는 찾아오고 슬럼프 때 다시 수익의 이상을 다시 뱉어내어야 하는 생리를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분은 누구나 경험했을 것입니다. 조금씩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경험이 쌓여가지만 그럴 때마다 많은 이들이 깡통으로 인생은 처참하게 망가져 간다는 것이죠. 분명 작은 돈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단타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제 조건이 그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렇지만 그것이 쉽지 않고 더욱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단타에서 마저 수익 내기는 더욱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단타보다는 조금씩 기간을 늦추는 매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타는 모멘텀을 이용한 기계적 매매로 수익이 나지만 중기 장기 투자는 기업의 가치를 모르고는 안 됩니다. 장님 지팡이처럼 아무 것이나 꾹꾹 찔러서 매매를 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단타를 통해 모멘텀을 충분히 익혔다면 이제 기업의 가치만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최소한 재무제표 정도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식 관련 책을 수십 권 읽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재무 관련 재무회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회계원리 정도는 읽고 이해하고 조그마한 장부는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강화된 기업회계와 집단소송제도 볼 때 분식회계가 증권시장에서 거의 사라질 것이고 가장 확실한 정보는 재무제표일 것입니다. 최소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에 각 항목을 찾아보면서 회사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이제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까지 한 주식 공부에 10분의 1의 시간만 투자하시면 회계는 결코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장의 패러다임은 가치 투자입니다. 현재 시장의 패러다임도 못 따라가면서 주식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저 또한 시장의 패러다임도 따라가기 벅찬 어리석은 투자자이기에 늘 공부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가치 투자를 말한다란 책에서 월리엄 나이그렌이란 유명한 펀드 매니저는 주식시장의 좋은 점 하나는 주식시장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지 않아도 플러스의 기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늘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돈을 이 종목 저 종목에 미수로 날릴 거라면 돈을 잃는데 기분 좋을 사람은 없고 열불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많이 잃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돈을 여러 차례 주식 계좌에 넣다 보면 손실의 악순환이 돌고 돕니다. 주식을 못해서 때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먼저 돈을 까먹은 부분을 자꾸 염두에 두다 보면 주식시장을 바로 보기보다는 빨리 폭구를 하는데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평상심이 흔들릴 때는 제 아무리 날고 기는 고수도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주식시장의 때라는 게 정해져 있지도 않고 따로 적금 붙듯이 한 주씩 산다고 해서 돈이 된다는 것도 정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도전의 개척 정신이 매일 요구되는 게 시장입니다. 노가다 판과 똑같이 하루 벌고 하루 쓰는 헝가리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라면 먹는 정신 없으면 집니다. 주식이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 움직이는 자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자산이 주식이라서요. 직장이 있고 월급이 있고 돈을 벌어들이는 원천이 있으면 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돈 하나 없고 직장은 오래전에 잘리고 가진 거 하나 없는 나도 살아간다 이겁니다. 주식 깡통을 몇 번을 찾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 경험을 하다 보면 돈의 소유의식이 희박해지고 그저 단순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 단면입니다. 좋은 종목을 잘 사서 돈 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단 돈을 불규칙적으로 넣어서 계획성 없이 하다 보면 1억이 있어도 날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은 다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돈의 인출도 순번을 정해서 한 주씩 팔아서 정기적으로 하는 연습도 꾸준히 해봐야 되고 돈을 넣는 방법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넣어서 주식을 샀는데 물 먹었다면 그럼 돈을 더 넣을 필요가 없고 술값 날렸다고 대가리 한번 쥐받고 반성 한번 하고 다시 다른 걸 사서 오르는 확실한 경우에 돈의 추가 투입도 여유있게 고려하면서 앞에 돈은 적절히 빼고 이런 돈 관리의 기술이 필요한 게 주식시장입니다. 불어나면 그 중에서 얼마 정도는 일단 뭐가 되던 간에 팔아서 현금화시키고 적은 주식만 보유를 하면서 추세를 보고 그 주식이 적당히 어느 선에서 머물고 돈이 일정한 틀에서 유지될 때 다른 주식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곡차곡 불리는 기술이 주식에서 돈 버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넣어서 돈 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적은 돈으로도 더 쉽게 활용을 하는 전술을 적정히 펴면 더 불릴 수도 있는 게 주식의 묘미이죠. 주식이 한번 팔면 돈이 일단 부른 거다 이거죠. 그걸 팔기 전에는 그전 현금 범위에서 돈이 있는 거지만 한번 팔면 판 금액이 계좌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한 번씩은 팔아야 돈이 불어나는 거예요. 파는 기술이 좋은 사람은 부분 전술을 쓸 수도 있고 더 좋은 건 그날 고점에 팔아서 다른 주식을 다시 한번 사서 돈을 그날 두 번 불리는 전술을 쓰면 어떨 땐 하루에도 70% 버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정확히 자기가 계획을 세운 대로 행동하고 그게 실천만 되면 계산상으로는 100% 정도도 나옵니다. 미수 잘 쓰면 1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루에도 80만 원도 벌어봤어요. 그럴 찬스가 물론 많지도 않고 실패하면 도로 더 까먹고 날릴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그렇게 해서 돈을 시장에서 많이 날리는 경우보다는 돈을 넣고 또 넣고 반복하다가 하루 이틀 미수 지르고 또 반토막 나면서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확률상도 한 주 샀는데 오를 확률은 반이지만 내린다고 해서 반 까먹을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착전주 고점에 사서 반토막은 제외할게요. 반 손실의 대부분은 이놈 저놈 미수로 왔다 갔다 하다가 거의 대부분 날립니다. 미수로 한 번, 두 번 날릴 거라면 아예 처음부터 나는 오늘 이 돈으로 단타 매매로 쇼부 본다는 전술이 더 좋다는 게 내용의 요지입니다. 마음껏 막 질러서 살 정도 금액만 한번 넣고는 하루만 온 정력을 다 쏟아서 힘껏 해보란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잠이 옵니다. 편안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100만 원도 많은 돈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돈을 여기 주식시장에서 버는 방법인가를요. 내일이란 없어요.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명언을 늘 가슴에 새기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돈 많이 까먹은 사람이 남의 심정을 앓듯이 지나가다 한 글자 적습니다. 그 후에는 장기 투자하는 고수님들의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돈 벌어요. 수익 매매에서 스캘퍼로. 지난주에는 마인드에 문제가 있었다. 지난주 매매를 돌아보면 수익이 났지만 마이너스 9% 폭탄을 맞았다. 이걸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자. 장 시작할 때 다짐하자. 오늘 이 종목에서 잃지만 말자라고. 잃지 않는 매매를 하다 보면 수익은 절로 따라오지 않겠는가? 내동 매매를 하기보다 관찰하고 기다리다가 매수급소를 잡자. 아니야 싶으면 손절하자. 종목은 많다. 더욱 신중히 진입하자. 수익보다 잃지 않는 매매니까 진입할 때 확신이 생겼어야 한다. 내 관심 종목이 호가창에서 강하면 당일 관심 종목에 편입하고 관찰하자. 하루에 3, 5개 정도 많아도 관리하기 곤란하다. 관심 종목은 실시간 거래량 급증 종목에서 선정하자. 관찰하다 확신이 들어야 한다. 거래량 급증하면 이평선 눌림목 줄 때까지 기다리자. N자형 파동을 예측하고 대응하자. 이제는 차트 공부 다 해서 차트를 볼 줄 알지 않는가? 최소한 추격 매수를 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예전엔 스윙이었는데 내가 스켈인지 데이인지를 명확히 하자. 그러나 이게 쉽지 않다. 데이성 스켈로 하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짧게 매매한 종목이 상한가에 간다. 이 종목을 짧게 매매하지 않고 길게 대응한다면 수익률은 훨씬 높아지지 않겠는가? 스윙에서 데이로 전환한 지 2년이 되면서 혼합된 매매를 하였다. 첫 매매에서 손실이 났으면 흔들리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고 다음 매매 종목을 더 신중히 고르자. 첫 매매에서 수익이 났으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쉬었다가 호흡을 가다듬고 더 신중히 고르자. 스켈로 대응할 건지 데이로 대응할 건지 판단은 호가창 거래량에 있다고 본다. 거래량이 급증하며 매수 강도가 셀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봉, 분봉 차트도 마찬가지다. 스켈은 순간 대량 매물이 있으면 우선은 매도로 대응하고 데이로 대응은 매물이 적고 눌림목이 얕으면 좀 더 길게 대응하자. 결국 호가창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호가창에서 힘을 느껴야 할 것이다. 손절에 관한 문제점인데 이게 제일로 중요한 것 같다. 상승으로 예측했는데 아닐 때가 있다. 속임수가 많다. 비교적 큰 폭, 마이너스 3%의 손실을 자주 맞으며 매일 나는 수익을 고스란히 반납하지 않는가? 이것만 줄인다면 스캘퍼에게 마이너스 3% 손실은 스윙 투자자의 마이너스 10%짜리 폭탄이다. 아니야 싶으면 손절해야 하는데 손절폭이 너무 크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내 손절 라인을 되돌아보면 차트에서 분이평선을 보고 손절한다. 이평선으로 손절 라인을 잡으니 늦을 수밖에 없다. 이평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는 것은 스윙 때의 습관이다. 스캘퍼는 매수가 한호가 아래에서는 잘라야 한다. 차트는 호가창이 결과물이라 하지 않는가? 후행성이다. 너무나 늦은 것이다. 손절폭을 줄이자 어떻게 할 것인가? 매수를 했는데 아니다 싶을 때가 있다. 이때 합리적 사고를 할 시간이 없다. 매수세가 없어지고 대량 매물이 나오면 그냥 호가창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의존해야 한다. 아니다 싶으면 그냥 손절이다. 지금부터는 이평 라인을 보고 손절하는 습관을 버리고 손절은 감각으로 하자. 왜냐, 난 데이를 가미한 스켈이다. 스켈인데 머뭇거릴 것이 무엇인가? 스캘퍼는 짧은 시간에 매매를 끝내고 나와야 한다. 힘이 강한 종목은 좀 더 끌고 가지만 3, 4%짜리 폭탄만은 피하자. 폭탄만 피한다면 난 매일 수익이 나지 않는가? 폭탄은 왜 맞는가? 이평선으로 손절을 잡고 다음 이평선에서 손절하니 그런 것이 아닌가? 수익이 난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수익 날 때 욕심을 절제하고 매매를 접자. 빨간색으로 매매를 접는 것도 습관이다. 매수가보다 한호가 위에서 매수가에, 아니면 매수가보다 한호가 아래. 하여튼 손절 최대 허용폭은 매수가보다 한호가 아래에서는 단행해야 한다. 손절을 단행하면 우선 마음이 편하다. 그러고 그 종목이 속임수였다면 보다 싼 가격에서 매수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아니다 싶으면 관종에서 삭제하고 또 다른 종목에서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자. 첫째, 동시호가 매매는 지금대로 한다. 잠시 관찰한다는 것만 추가할 뿐 아래에서 90%. 둘째, 장중 매매 기준은 당일 관심 종목에서 분차트이다. 속임수가 많다 어렵다. 매수세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린다. N자형을 예측하고 대응한다. N자형도 여러 가지다. 매일의 변화를 머릿속에 기억하자. 매수세를 확인 후 매수했는데도 아니다 싶을 때가 있다. 이때는 호가창 속에 힘을 느껴야 한다. 힘이 약하고 느껴지면 일단 매도하고 본다.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이라 한 것 같다. 감각적으로 매도했지만 내 경험으론 95% 이상이 잘했다는 결과를 얻는다. 매수 후 수익이 난 상태에서 매도는 호가창을 보고 차트를 참고하여 대량 매물만 없으면 이평선까지 들고 간다. 이때도 아니다 싶으면 감각적으로 익절 매도한다. 어떻게 하면 크게 먹을 것인가? 요것도 쉽지 않다. 변수가 많다. 운빨이 작용한다. 그래서 매도는 기술이 아닌 예술이라고 하지 않는가? 장중 종목 선정은 거래량 분출 종목으로 한다. 당일 실시간으로 선정한다. 장이 끝나면 다우니 나스닥이니 난 관심 없다. 그저 하루하루 센 종목만이 나의 관심 대상이다. 셋째, 1시 이후 매매는 되도록 관심 종목에서 관찰한 것 중에서 흐름이 파악된 것으로 매매한다. 뇌동 매매와 추격 매수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확신이 안 들어 매매를 하지 않게 되면 오전에 난 수익을 지키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관찰이 안 된 순간급 등 종목은 짧게 먹어야 뒤탈이 없다. 욕심 부리지 말자. 종가 매매도 운빨, 미장이 많이 작용한다. 요즘 같은 불확실한 장에서는 자제하자. 상승장에서는 위력을 발휘한다. 넷째, 손절매이다. 가장 중요하다. 칼 같은 손절매만이 나를 추격 매수해서, 뇌동 매매에서, 잘못된 모든 진입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어렵게 난 수익을 지켜줄 것이다. 평상심을 갖게 해줄 것이며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시켜줄 것이다. 다섯째, 호가창 관찰을 통한 확신이다. 확신이 들 때 비로소 매수를 해야 할 것이다. 또 다시 정리하면 동시호가 매매, 장중 매매, 1시 이후 매매, 종가 매매. 어떤 종목 언제 매수, 언제 매도, 관찰을 통한 확신. 기본기와 호가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절이다. 고수들을 통해 검증된 복리의 마법, 미수 몰빵 금지, 추격 매수 금지, 뇌동 매매 금지. 마인드 컨트롤, 관심 종목 작성 방법, 5일선 변곡 매매. 이상 그동안의 매매를 기초로 내 생각을 더해 정리를 해보았다. 아직 수익률로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하수가 더 이상 깨질 수 없어서 늦은 밤 음악을 들으며 생각에 잠긴다. 또 하루가 간다. 하루하루 너무나도 잘 간다. 벌써 10년이 흘렀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간 친구도 동창도 연인도 술도 여행도 취미도 멀리하고 와이프와 이혼하고 하나 남은 아들도 소홀히 했다. 초 4학년이던 아들은 벌써 고3이 되었다. 사업 실패 후 학원 한 번 못 보내주었다. 너무나 미안하다. 낮엔 주식하고 밤엔 대리운전으로 8년을 보냈다.
되돌아보니 너무나 빠른 세월이 야속하고 아쉽다. 주식으로 이루어놓은 것은 하나 없는데 불혹을 넘어 지천명이라니. 40의 주식을 접하고 10년이 흘러서 내년 수가 50에 가까워왔다. 하나 모자란다. 내가 젊었을 땐 몰랐다. 내가 50문턱에 이르게 될 줄을. 조급해진다. 허나 조급해지는 마음을 다독거리며 멀리 길게 보려고 애쓴다. 언제나 나는 꾸준히 수익이 나는 고수가 될 것인가? 많은 고수들을 통하여 희망을 잃지 않는다. 100만 원으로 매일 2%씩 1년 수익이 나면 얼마인가? 1억이 넘는다. 주식을 모르는 이들은 비웃지만 나는 어리석게도 이 복리의 마법을 확실히 믿는다. 많은 고수들이 입증하지 않았는가? 투자금이 일천한 나에게 이것만이 유일한 돌파구이다. 주식을 알게 되어 시작한 투자금이 2억 원이었다. 실력이 없었는데도 하루 수익이 3천 이상일 때도 있었다. 상한가 따라잡기로 많이 벌었다. 스윙이었다. 그러나 실력이 일천하여 반납했다. 쓸데없는 얘기다. 허나 많은 실전 경험을 쌓은 지금은 그때의 자금만 있다면 지금쯤은 여유롭게 매매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하여튼 투자금이 200단위만 넘으면 거래소로도 종목을 넓힐 것이다. 거래소 대형 우량주를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는 평소에 다 머릿속에 넣어두었다. 예전 매매를 바탕으로 변동성이 큰 코스닥에서 살아남았다면 변동성이 느린 대형 우량주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뻔하다. 코스닥 종목이라고 잡주라고 다른가 아니다. 종목 움직임은 다 거의 비슷하다. 차트도 비슷하다. 세상의 모든 차트는 다 비슷하다는 것이 내 공부의 결론이다. 다우나 나스닥은 말해 무엇하랴. 환율 차트도 세계 원자재 차트도 비슷하다. 이평선을 지지하고 저항한다. 추세들 상향 돌파하면 매수하고 추세를 하향 돌파하면 매도다. 투자금이 커지면 그에 따른 종목으로 거래소 대형주를 매매할 뿐이다. 나는 이 주식 매매에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아니다. 나는 프로가 아니다. 아니 되려고 하지 않는다. 주식에 목숨을 걸 생각은 없다. 주식은 나에게 있어 그저 부업일 뿐이다. 본업은 따로 있다. 프로가 아니라서 고수가 못 되란 법은 없다. 지금까지는 기본기를 갈고 닦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 뭘 모르고 지나온 주식 10년 세월 중 몰입하여 지나온 2년을 뒤돌아보니 그렇다. 좀 더 일찍 알고 좀 더 배우려고 노력했다면 10년 세월을 훨씬 단축했을 것을. 주식 공부한 지는 2년 정도 되었다. 허나 어쩌랴. 스승도 없이 독학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당연한 것을. 더욱 나를 알자, 다른 이를 알자. 배우자, 배우고 또 배우자. 배움의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배움의 터인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 성공한 고수가 내 옆에 있다면 묻고 싶다. 당신을 성공으로 이끈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대답할 것이다. 간절함이었다라고. 고수의 길은 멀고 험한 것 같다. 오늘도 또 담배 2갑 이상을 피웠다. 많이 피웠더니 가슴이 답답해온다. 이제는 나를 정의한다. 주식에 있어서 나는 대이성 스켈이다. 이젠 스윙이 아니라 스켈이다. 스윙 투자에서 스켈로의 전환이다. 완벽한 매매 방법의 전환이다. 스윙과 스켈은 완전 다른 세계이다. 이걸 아는데 2년이 걸렸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하수다. 그러나 고수를 지향한다.